안녕하세요. 클린카즈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인분께 매입한 2017년식 혼다 올류 어코드 9세대 차량을 2.4 차량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차량의 외관 상태 먼저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바퀴 돌리는 사진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서서 한쪽 이게 찍어놓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이 아니고 영상입니다. 모든 외관 상태가 대체적으로 이제 양호한 상태고 깨끗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식은 2017년식이고 키로수는 현재 33,000km 탄 차량입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이고 앞쪽에 누유는 조금 있지만 그 부분 AS 받기 위해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차량을 혹시라도 구매하시는 분께서는 누유가 다 잡혀져 있는 상태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고는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보험 이력 조회를 해보면은 조금 있습니다. 내차 피해는 없고요. 타차 가해만 있기 때문에 크게는 이상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부분적인 판금 도장 앞에 범퍼 쪽에 살짝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판 상태 한 바퀴 돌려봤을 때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초 A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A 플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A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쪽의 모든 휠 타이어 상태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뒤쪽 아마도 이쪽이 운전석 쪽 뒷 타이어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타이어는 조수석 쪽 뒷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휠 모두 깔끔한 상태이고 운전석 쪽만 조금 아쉬운 상태이고, 스탬프 부분, 이 긴 부분이 먹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앞범퍼 상태, 그 다음에 그릴 상태 한번 같이 보시겠고요. 앞에 큰 사고가 있었으면 넘버가 구겨집니다. 넘버가 구겨지지 않은 빳빳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하부 살짝 부분과 윗부분 한번 찍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차량을 구매하실 때 깔끔한 상태를 보셔야 될 텐데 단차 크게 없고요. 라이트 부분도 깔끔한 상태인데 앞에 조금 이제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얼룩이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닦으면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부분이 조금 긁힌 부분이 있는 점 솔직하게 찍어 보았습니다. 모르고 구매하시는 것보다 알고 구매하시는 게 나을 테니까요. 당연한 부분이겠죠. 포장해서 찍지 않고 가급적이면은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깜빡깜빡거리는 부분은 실제로 봤을 때는 깜빡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UHD 4K 60프레임으로 찍으면은 저렇게 보이더라고요. 실제로는 깜빡깜빡거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방지턱 세게 넘으면 밑에가 닿아서 좀 이제 틀어진 부분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없습니다. 이 차량은 깔끔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앞범퍼 밑에 조금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본넷 부분 스톤칩 돌팀 부분 없고 유리에도 딱히 금가거나 돌팀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택을 한 다음날 찍은 영상인데 약간의 이슬이 조금 이제 있었었는지 좀 먼지가 좀 묻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문콕도 없다라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파손이 있는 차량이 간혹 있는데 이 차량은 깨지거나 금가거나 하지 않은 깔끔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톱으로 조금 이제 약간 저기를 습관적으로 긁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깔끔한 모습 볼 수가 있겠고, 주유구는 운전석 쪽 좌측에 뒤쪽에 있습니다. 단차 부분 크게 없다라는 부분 보여드렸고, 뒷범퍼 하단 부분은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부분도 어디 깨지거나 금간 부분 없이 깔끔했고요. 크롬 부분도 어디 잔 스크래치라든가 흠집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썬팅도 잘 되어 있어서 안쪽이 엄청나게 진하진 않지만 그래도 속이 잘 보이지 않는 진한 썬팅이 잘 돼 있고, 이제 기포가 찼다라든가 떴거나 긁힌 부분 없었습니다. 트렁크 부분이 좀 깔끔하고 넓다라는 부분 체크를 한번 영상으로 해드려 보고요.
밑에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 뭐가 있는지도 촬영을 해봤습니다. 삼각대 있고 각종 공구가 있고 안쪽 스페어 타이어 저 이제 홈에 용접 자국이 있거나 두드러핀 자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딱 이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신차 출고했을 때 당시 그대로의 뒤쪽은 무사고다, 앞쪽도 무사고지만 뒤쪽도 무사고다라는 부분 꼼꼼하게 체크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문콕도 딱히 없어서 작업을 딱히 할 필요가 없어서 깨끗한 상태 그대로 광택만 해놨습니다. 조수석 쪽은 약간의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면 손톱 자국이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깔끔한, 대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입니다.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도 깨지거나 금가거나 흠이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자, 어코드 외관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엔진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엔진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엔진룸을 볼 때 각종 골격 부위가 또 용접 자국이 있거나 이제 강원도 지역에 제설 작업 많이 하는 곳에 차량을 보게 된다면은 조금 노르스름한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볼트 부분도 비록 조수석 쪽은 안 찍었지만 절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저 밑에 호수에 조금 젖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세누이가 현재 찍혀 있지만 그래도 예약을 확실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혼다 서비스 센터 들어가서 제가 저 부분은 수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일팬 부분은 이제 엔진 왼쪽 밑에 부분, 볼트 부분 그 저기 밑에 쪽 많이 젖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일팬 부분인데 그런 부분 없이 깔끔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위에서 안 보이면 밑에서 누유가 일반적으로 안 보입니다. 프론트 케이스, 하우징 이런 부분은 좀 리프트를 띄워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요. 프레임 부분도 용접 자국이 없다라는 부분도 한번 이제 찍어봤고, 앞에 파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흔적이 있을 텐데 사고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지는 조금 있어도 앞쪽에 가운데 쪽에 저 부분도 용접 자국 없이 신차 출고됐을 때 뼈대 그대로 사고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와서 한번 실내 컨디션이 어떤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수석 시트도 이런 식으로 해서 등받이 부분이 해졌는지 방석 부분이 얼마나 많이 조금 이제 늘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봤을 텐데 아주 미세하긴 있지만 운전석 쪽 약간 이쪽 방석 타고 내리는 부분에 조금 사용감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저 정도면은 괜찮다, 중고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왠지 많지 않을까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아봉과 이제 열선 시트 버튼 부분, 그 다음에 공조 버튼 여러 가지를 한번 보셨고, 핸들 컨디션 어렴풋이 한번 보시고요. 다시 센터 패시아, 가운데를 센터 패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A필러부터 B필러까지의 느낌 한번 보시고 이따가 디테일하게 찍은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운전석 쪽 A필러, B필러 그 가운데 기둥 쪽의 컨디션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광택 상태가 제가 이번에 광택집을 한번 바꿔 보았는데요. 먼지가 라이트를 켜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먼지가 조금은 있는데 물티슈로 닦으면 이제 금방 닦여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4K로 찍다 보니까 적나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보시면은 조금 더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3,234km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전방 감지기 버튼이라든가 이 콘, 버튼도 저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콘솔 박스 안쪽에 어떤 단자가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고, 유라이브 앞뒤 2채널 블랙박스가 있고요. 선루프 시원하게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그런 모습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뒤쪽에서 바라보는 앞쪽 운전석 쪽 부분 한번 살펴봤고,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부분을 보려다가 이제 17년식
이라는 부분, 저 부분 한번 받고, 그리고 운전석 쪽의 컨디션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고, 전동 시트 운전석 쪽만 있지만 작동 잘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운전석 쪽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해지면 운전석 쪽이 해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아실 수 있도록 체크를 해봤고, 조수석 쪽 시트 컨디션을 한번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밑에 바닥 매트 아까 보셨다시피 코일 매트로 되어 있고요. 33,234km 정도 탄 차량이고, 앞쪽 모니터와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위아래 모니터 잘 나오는 것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수입차다 보니까 미션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국산차보다는 미션 수리비가 더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미션이 튀는 부분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확실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어컨 히터 바람도 시원하게 엄청 강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핸들 쪽에 리모컨에 어떤 리모컨이 장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 오토 윈도우 버튼 좌우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에 금이 갔다라든가 아니면 돌빵이 있다라든가 부분을 한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영상으로 해드려 보았습니다. 전날 조금 이제 약간 비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왔었던 날이라 갖고 조금 먼지는 살짝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광택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데다가 제가 맡겨서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연식도 얼마 안 됐고, 천장의 느낌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밑에 코일 매트도 살짝 봐주시고, 밑쪽에 이제 발이 닿다라든가 하면은 좀 흔적이 남을 수가 있는데, 뒷 시트라든가 뒷자리 시트 그런 부분 물건 같은 거, 무거운 거를 좀 오랫동안 방치를 해두면은 좀 이제 자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구겨진 부분 있을 수가, 눌림 현상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뒷자리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 확인해 드렸고, 가운데 내리면은 이렇게 음료수를 꽂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블랙박스 뒤쪽에 2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천장 상태가 컨디션이 깨끗한 상태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A필러, B필러, 그 다음에 천장, 썬루프 부분 이렇게 체크를 영상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차량의 깔끔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꾸준히 꼼꼼하게 찍어봐 드렸고요. 조수석에는 아쉽게도 전동 시트가 없는 상태인 오늘의 매물 혼다 올류 어코드 9세대 2017년식 33,000km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 조회한 결과 바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도 변경 렌트 이력 없고 영업 이력 없고 관용 나라에서 썼던 그런 관용 이력 다 없습니다. 번호판 변경도 없었고, 처음에 신차로 출고했을 때 그대로의 넘버 그대로를 지금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변경은 1회인데 요번에 중고차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소유자 변경된 그대로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시면은 1인 신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차주가 되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차 피해 159만원, 그러니까 반올림 하면 160 정도의 사고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회를 해보니 내 차로 이제 자차로 수리한 이력은 없고요. 그 다음에 타인 재물 가해 사고 이력만 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와 있던 이 내차 피해라는 부분이 두 개 합치면 160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8년에 2월에 한번 부품 가격 43만원 정도,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제 부품 가격은 없고 도장 가격만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범퍼 하나 정도 이제 도색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볼트 풀린 그런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범퍼 정도는 이제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범퍼 정도는 교환이 됐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20년에 도색 한번 들어갔다, 그래서 앞범퍼만 2번이지 않을까, 뒷범퍼라든가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큰 이력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기에 앞서서 이거를 보실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뭐랄까, 그 부가세가 빠진 금액이에요. 그래서 350을 만약에 354만 원 이렇게 더하면은요, 보시다시피 3,894만 원 정도가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이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가세가 빠진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이거를 확실히 아는 부분이 뭐냐면, 제 차가 기아 올류 소렌토인데 제 차 가격이 3,650인데 3,300으로 나와요. 그 정도. 좀 이제 디테일하게 뒤에 보면 3,350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10% 더하면은 제가 구매했던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확실히 제 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를 보더라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식은 2017년 9월 19일식입니다. 그리고 회색이라고 되어 있지만 약간 쥐색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밝은 은색보다는 이제 회색 사이에 있는 그런 색깔이다. 은하색은 아니고요. 아까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그 색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료는 휘발유고 미션은 오토 미션이고, 그 다음에 2017년식 9월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사진은 매매단지에 들어와 있는 사진은 이런 느낌의 사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찍는 카메라가 이제 어떻게 색깔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좀 색깔이 동영상과 사진이 약간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어렴풋이 아까랑 이거랑 유추해 보시면은 이 색이구나 라는 점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깔끔한 상태. 사진은 보통 외판은 실물을 봤을 때 조금 약간 덜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더 괜찮을 때가 많습니다. 계기판 사진 보시면 아시다시피 33,230km 정도 탄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열선 버튼 약하게 세게 하는 버튼이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아까 영상으로 다 보셨지만 전방 감지기, 미끄럼 방지하는 그 버튼 보통은 안 누릅니다. 이거 누르면은 차가 좀 둔해지는 부분이 조금 없잖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뒷자리 열선도 있고, 뒷자리 깨끗하다라는 거 제가 영상으로 체크를 해봐 드렸고요. 그리고 각종 부위에 에어백이 장착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고, 휠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엔진룸 살짝 밑에가 가스켓 커버라는 부분인데 성능 점검을 바로 체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종합 검사 날짜는 2023년 9월 18일 날 까지, 앞뒤로 한 달이니까 10월 17일까지 한 2년 조금 안 되는 그런 여유 있는 종합 검사 날짜를 가지고 있고요. 튜닝 없고요.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범퍼는 체크가 안 될 때가,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은 체크가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보험 이력은 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성능장에 따라서 점검자 의견에 따라서 여기가 뭐 X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가 신뢰하는 이제 성능장에서 받았을 때는 깨끗하다라고 이제 확인을 받았습니다. 범퍼 부분은 이제 볼트 체결 부위가 아니라 이제 끼우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사로 보통 사고 부위를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체크가 안 될 때가 있긴 있는데, 보험 이력 조회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타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금액을 보실 텐데 제가 얼마에 판매할지는 제가 금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드릴게요. 실린더 커버, 로커한 커버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부분 조금 밑에 젖어있던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 제가 확실하게 AS 날짜를 내일 가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수리를 해놓은 상태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 없고 제가 뭐 지워달라 뭐 한 것도 없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따로 갖고 와갖고 뭐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날 제가 지인분께 이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좀 일주일 정도 타셔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오셔갖고 일단은 저한테 판매하시기 전에 성능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온 날짜는 2021년 11월 대충 한 11월 중순 정도라고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솔직하게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도 2개 보유하고 있고요. 옵션 정보라는 제가 이제 좀 귀찮은 부분이 조금 있어서인지 제가 체크를 안 해놨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로 봤을 때는 일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 차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좀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차를 제가 매입하고 싶어서 매입한 게 아니고 지인의 지인분 차를 제가 매입을 한 겁니다. 매입가는 제가 1,800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비 대충 이제 상사 이전비 20 정도 들어가고 광택비 12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이모저모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으로 따지면은 1,800 한 5, 60 정도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 차량은 이제 들어간 투자 비용 대비 마진이라는 거를 보통 딜러들이 염두에 두고 하는데, 보통 시세는 이것보다 좀 더 비싸지 않나라고 봤는데 중간에 그 비쌌던 매물들이 그 사이에, 차가 들어오는 사이에 이 차를 11월 5일 날 성능 점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때 봤던 차량들이 다 몇 대가 나갔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차가 좀 이제 비싼 쪽에 속하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원래는 2,100 얼마 걸어갖고 2,100을 받을까 했었었는데 그 가격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받을 금액은 제 차니까 수수료 안 받을 겁니다. 당연한 거고 1,950 정도 받으면은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시세보다 똑같거나 쌉니다.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시세 비교도 한번 해드릴게요. 곱하기 8% 정도 이전비 대충 들어가면 150 정도 반 내림 해갖고 150 정도에다가 1950 매도비는 들어가요. 저한테 주시는 수수료가 아니라 저희 사무실 상사에다가 줘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모든 상사가 대부분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과반 이상의 상사들이 33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만 받고 만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그러시겠지만 2,000에 어떻게 안 돼요? 라고 하시더라도 그러면 제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얼마에 매입했는지까지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32,742km라고 돼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3,400km 정도 탔습니다. 1,133만원에 수수료 당연히 안 받고요. 이거는 제 차니까 전국을 어디든지 제주도 빼고, 제주도는 탁송비 이제 운임료, 선적료 그런 부분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나오겠지만, 그래도 전국 제주도는 조금 더 나오겠지만 내륙 지역은 무료 탁송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목포에서 가야 되는데 목포에서 제주도 넘어가는 운임이 25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5만원 정도만 더해서 30 정도 더 받으면 제주도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은 제주 공항 쪽에서 뵈면은 제가 당일치기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싶은데, 목포에 내려가는 배가 하루에 2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가야 될 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나누시는 쪽으로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봤을 때 가격 순서대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제 차가 끝에서 가장 비싼 거에서 이제 두 번째 차량인데요. 지금 검색에 어떻게 했냐면은 지역은 경기도, 인천 전체로 이렇게 한번 수도권 전체로 서울 빼고 살펴봤고, 혼다 어코드에 올류 어코드 2.4만 16년식 이상만 보는 걸로 해서 무사고 유사고 다 포함해 갖고 한번 이렇게 살펴봤을 때 6대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찍어 보면은 이 차량의 사고 상태는 이제 하우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사고 시세보다 한 500 정도 좀 저렴하지 않나, 4, 500 정도, 이게 5만이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음 차도 이제 단순 사고라고 돼 있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가 일단은 이제 한 2배 이상이죠. 그리고 검사 기간 다 좋고 한데 사고는 앞에 이렇게 거의 3박자 같은 느낌으로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엔다도 이제 조정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쪽도 이제 원래는 W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 3박자라는 개념이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가격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사고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찍어봤을 때 유사고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찍어보면은 검사기간 내년이고 그 다음에 사고는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키로수가 98,000이기 때문에 그래서 1750이구나 라는 부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무사고라고 체크가 일단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1930입니다. 키로수는 58,900인데 흰색입니다. 검사기간은 내후년 5월 10일 앞뒤로 한 달이니까 그때까지고 사고는 뒤쪽에 트렁크 도어랑 리어 패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사고가 있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차량이라 이 차량이 1930인데 깎아주긴 할 거예요. 얼마 깎아줄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 이유가 있었고 제 차량은 2050이라고 걸어놓긴 했지만 제가 직접 팔아서 33,000km짜리 키로수도 짧고 그 다음에 사고도 일단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제가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기 전에 제가 수리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수리비 부분도 이제 판매자분과 이제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성능이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아버님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금액을 안 깎는 대신에 해갖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원래 이 차량을 딜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할 때 1750 내지는 1700 정도 매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게 거의 맥심 가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제 와이프 친구의 아버님 차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모든 부분을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손님분이라든가 아니면 지인분이라든가 저희 뭐 친척이라든가 매입하는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탁으로 맡겨주시면은 판매 시까지 언제 팔릴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지만 요 금액보다는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긴 하지만 요거는 그냥 제가 생 매입이라고 하죠.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입을 그렇게 한 차량이다. 모든 데이터가 나쁘지 않다. 여기 밑에 조금 이제 긁힌 부분 조금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휠 스크래치 조금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키도 2개고 다 깨끗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깔끔하게 눈탱이 안 당하고 수수료도 없이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빨리 팔면은 좋겠어요. 매입한다라는 게 조금 약간 심적인 고통이 조금 있습니다. 언제 팔릴지 모른다라는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또 이제 다른 편으로 만들긴 할 거지만 2022년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시세가 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쭉 유지가 되는 이유는요. 매입했던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미쳤다고 이제 11월에서 12월 넘어가고 2022년 돼가는데 보통 딜러들이 여유있게 매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영업상 멘트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하튼 금액이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나름 빨리 팔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여러분 2.4라고 하더라도요. 일본 차가 제 친구가 예전에 이제 렉서스를 탔었거든요. GS 모델을 탔었는데 연비가 좋더라고요. 연비가 좋았는데도 연비가 이제 좀 배기량이 높았거든요.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형 느낌이긴 하더라도 좀 이제 등록증을 보면 대형이라고 찍혀 있거든요. 왜냐면 2000cc가 넘어가면 대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좀 연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시내 주행 위주로만 좀 막히는 출퇴근 시간에만 하시는 분들은 과다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일반적인 고속도로 이렇게 고속연비 뭐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있지만 이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막히는 구간에 이제 가면은 좀 그렇겠지만 뭐 기름 다는 게 보일 정도로 엄청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비에 관련된 버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비는 괜찮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에 뭐 경고등 이런 것도 없고 미션 테스트 제가 다 해봤고 누유 솔직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수리해놓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보증 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거주하시는 지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정공업사를 받아서 수리를 받는 쪽도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다. 감히 제가 포장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진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세 비교도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비싼 느낌의 차는 아니구나. 비록 6대밖에 없지만 그래도 제가 비싸게 파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100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갖고 오긴 했는데 사실 그거는 욕심이고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판매하기 위해서 1950 정도면은 서로 윈윈 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금액을 이렇게 산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더 깎아달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이 가격뿐만이 아니라 뭐 되게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저거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그 엔진 코팅제와 연료 첨가제 요거는 제가 되게 뭐 과다하고 생색낼 정도는 아니지만 그것까지는 해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문의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좀 매력적인 금액으로 판매를 하는구나 라는 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문의 주시고 빨리 팔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